퀴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밤에 제가 생각한 건데요. 그림을 보시고 저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 드론, 비행선, 헬리콥터, 행글라이더, ICBM, 로켓, 인공위성, 이걸 다 묶어서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약간 좀 혼란스럽죠?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하고 하늘로 쏘아 올린다는 특징은 있는데 날아가는 모습과 목적지하고 채공 시간은 다 다릅니다. 이것들을 묶어서 뭐라고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그 모든 것의 시작, 비행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나 자동차는 누가 처음 만들었어요? 머리에 안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행기는 누가 발명했지? 그러면 초등학생들도 손을 탁 들고 학교에 가면 라이트 형제요, 미국 사람 라이트 형제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조금 나이가 들어서 과학책을 좀 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두 형제는 윌버하고 오비르라는 두 형제가 있었고 한 사람은 키가 190이 넘었었고 키가 훤칠했고 오하이오 출신이고 이런 것까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 우리가 줄줄 외울 정도로 라이트 형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아시는 것처럼 라이트 형제는 자전거 가게에서 자전거를 고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전거가 막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영국에서는 이제 페니 파딩이라는 자전거가 있었거든요. 동전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영국 동전 페니는 큰 동전이고 파딩은 작은 동전이거든요. 그래서 동전 두 개가 붙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페니 파딩이라는 그런 그 자전거가 유행을 했었는데 라이트 형제가 그거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해서 그 자전거에 거액을 투자해서 그걸 팔기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는 그런 가게를 운영을 하다가 1896년에 미국하고 유럽에서 경쟁적으로 인간이 하늘을 나르기 위한 실험들을 하는 그 뉴스들을 접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스미소니안 연구소에서 사무엘 랭리라는 사람들이 강에다가 비행기 띄워놓고 막 날라고 그러다가 강바닥에 물에다 퐁당 빠지는 이런 사진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사람이 그 에어로드론이라는 것을 최초로 만들었다고 해요. 의미는 사람이 만들었고 공기보다 무거운 것을 그리고 그것을 하늘에 띄워봤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는 사람이 실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드론에 가까운 것이지요. 아무튼 그 1896년에 드론을 실험을 하고 거기에 사람까지 한번 태워보려다가 사람이 죽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형제가 지금 자전거 만들 때가 아니고 뭔가 같은 기계로 엔진을 달아가지고 사람을 한번 공중에 띄워봐야 되지 않겠니? 거기도 이제 생각을 돌려가지고요. 살고 있는 데는 오하이오인데 물건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그 기차를 타고 그 바다 근처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키티호크까지 이제 열차로 자기 물건들을 실어 날라가지고 거기서 그 제가 알고 있기에는 키티호크의 아우터뱅크일 겁니다. 아마 저도 한번 가봤는데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평평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모래벌판이 쫙 펼쳐 있거든요. 거기서 글라이더를 한번 날려봅니다. 그때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1900년에 자전거 고치던 사람이 처음으로 비행기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또 수도 없이 실험을 계속 해가지고 1903년에 이르러 바로 이 무렵입니다. 12월 17일 날 마침내 첫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각각 한 번씩 타봤는데 12초 동안 30여 미터 날아간 게 처음이었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시속 한 11km니까 사람이 조깅하는 속도보다 조금 같을까 느릴까 하는 정도인데 그렇게 12초를 날랐습니다. 자기네들 주장으로는 인간이 공기보다 무거운 물체를 하늘에 띄웠다. 그래서 가장 의미가 있다 하고 이제 자기가 강조를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얘기일 뿐이고 본 사람 있나요? 없지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네들이 그 다음에 1904년에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눈앞에 보이는 데서 비행기를 한번 띄워볼게 하고 보기 좋게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합니다. 개망신 당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자기가 좀 라이트 형제가 좀 계면쩍기도 해가지고 또 어떤 때는 하라고 그랬더니 난 기분 나빠서 오늘 실험 안 해 하고 또 이게 서로 밀당을 좀 해요. 한 1, 2년 동안. 그러다가 드디어 목격자가 나옵니다.
그 목격자라는 사람도 웃긴데요. 아우터뱅크에서 양봉업자 하던 벌치던 사람인데요. 자기가 벌치다 이렇게 보니까 형제들이 비행기를 날르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보기는 봤어 하고 라이트 형제를 제외하면 유일한 목격자가 주변에 있는 양봉업자였는데 그거 뭐 돈 주고 매수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 증거도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처음으로 뛰었다고 우기기만 할 뿐이지. 그래서 유럽에서는 미국 형제 그 두 사람을 약간 조롱하는 듯이 신문 타이틀에 보도를 할 때 Flyers or Liars. 쟤네들 하늘을 나르는 사람이야?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조롱할 정도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1903년 처음 띄워놓고 한동안은 거의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았다가요. 마침내 1908년 8월에 여름에 미 육군이 관심을 갖는 것을 보고 포트 마이어, 저 버지니아주 남쪽에 있는 그 군사 도시인데요. 우리나라 뭐 진해 정도 됩니다. 군인들 많은 도시인데 거기서 첫 실험을 합니다. 그때는 1분 45초 동안 날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라이트 형제가 드디어 하늘을 날리는 물건을 만들었구나 하고 인정을 하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8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르러서 비로소 미국 스미소니안 워싱턴 DC에 있죠. 그 박물관에서 그 라이트 형제가 처음 만들었던 비행기를 가져다가 이게 인류 최초의 비행기였다 하고 이제 전시를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요. 하늘을 나르는 물건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도 봤잖아요. 드론도 있고, 뭐 핸드라이더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헬리콥터도 있고, 로켓도 있고, 인공위성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뭐 비행선도 있고 많은데 굳이 미국이 처음으로 했어. 미국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산업혁명 이후에 거의 모든 발명이 유럽 사람들이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맨 처음에 했다는 걸 강조하고 싶거든요.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도 약간의 국뽕은 있거든요. 특히 자기네들이 자랑하는 과학 분야에서 미국이 그동안 유럽한테 밀려 있었던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그걸 극복하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찾고 있는데 인류 최초로 달에 뭐 탐사선이 갔다든지 인류 최초로 비행기를 날렸다든지 이런 거에서 미국 이름을 앞세우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그 사례 중에 하나가 명왕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명왕성을 학교 다닐 때 우리 지구 태양계의 9개 혹성 중에 하나다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 이렇게 해서 플루토, 명왕성이 행성이라고 배웠는데 그 명왕성은요 1930년 미국 사람 톰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는데 톰보는 사실 과학자도 아니었고요 농부였었습니다. 취미로 망원경 갖고 하늘 보다가 명왕성을 발견을 했는데 그게 지구에 있는 8개 그동안의 행성들은 전부 유럽 사람들이 발견한 거거든요. 처음으로 미국 사람이 만든 거다 해가지고 명왕성을 너무 크게 띄워줬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명왕성은 다른 별하고 좀 다르거든요. 사이즈도 너무 적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하나가 아니고 2개입니다. 2개가 서로 삥삥삥삥삥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지구를 도는데 그거는 행성이 아니죠. 행성은 그 자체가 지구를 돌고 태양을 돌고 그 행성을 도는 게 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행성과 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명왕성은 그게 없이 2개가 같이 빙빙빙빙 돌면서 돌아가니까 에이 저거는 행성이 아니야 하고 미국 사람이 발견한 그거를 이제 행성에서 제외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발끈해가지고 2006년부터 지금까지 청원 운동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명왕성을 다시 행성으로 인정해달라. 과학계에서 그런 운동을 하는데 그 배경을 보면 과학계에서 미국의 국뽕 근성이 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미국만 그러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비행기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라이트 형제는 자기가 띄운 비행기가 인류 최초로 하늘을 날렸다고 하지만 독일 사람들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왜냐하면 1900년에 독일의 귀족이었던 페르디낭 폰 체펄린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사진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기구, 커다란 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기구에다가 헬륨 가스를 채워가지고 라이트 형제는 기껏해야 1명이나 2명밖에 못 태우는 전투용 비행기였는데 50명 내지 100명, 200명까지 태울 수 있는 거대한 비행선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갖고 유럽 대륙에서 출발해 가지고 대서양을 건너 가지고 미국 뉴욕까지 사람을 실제로 날랐었습니다. 그러다가 1937년에 힌덴부르크호가 뉴저지 공항 위에서 폭발을 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 저거 위험하네 하고 사람들이 안 타는 바람에 비행선은 지금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그것도 따지고 보면요, 미국이 자기네들이 만든 비행기를 띄우려고 독일이 만드는 비행선에다가
헬륨 공급을 안 했습니다. 저 때는 마침 히틀러가 집권한 이후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 물자라고 해서 미국이 헬륨을 수출을 안 하니까 독일이 헬륨 대신 수소를 채운 거거든요. 수소를 채웠더니 좀 불안했지요. 그래서 그 수소를 채웠던 힌덴부르크호가 마침 뉴저지 공항에 도착했을 때쯤 그게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터져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거기에 또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필 새벽에 그 시간에 내릴 때 그걸 기다렸다가 사진 찍는 사람이 있었느냐 하는 그 문제를 또 이제 제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힌덴부르크호 사고 자체가 독일의 채펄린이 만든 힌덴부르크호가 너무 관광객들을 많이 끌고 항공 산업을 주름 잡는 것 같으니까 미국이 견제하기 위해서 전략물자 수출을 제한을 했던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기구처럼 흐물흐물하게 만든 튜브식으로 이렇게 만든 비행선도 있었습니다. 그 비행선을 연식 비행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은 조금 더 빨리 1898년입니다. 아직 라이트 형제가 글라이더형 비행기를 만들기도 전인데, 브라질 출신의 프랑스 국적의 알베르토 산토스 듀몽이라는 사람이 그걸 먼저 만들어서 1906년에 띄웠습니다. 1906년이란 때가 아주 묘한 때예요. 라이트 형제가 자기가 제일 먼저 비행기를 띄웠다는 것보다는 조금 늦고요. 여러 사람 앞에 시연 보였을 때보다는 빠릅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하고 브라질 사람들은 지금도 알베르토 산토스 듀몽이 인류 최초로 비행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제가 그거 미국 사람 라이트 형제 아니야? 그러면 브라질 사람들 되게 화를 냅니다. 무슨 소리야? 어찌됐거나 아까 말했던 그 산토스 듀몽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재밌는 사람인데, 자기가 비행기를 만들고 조립하고 실험을 할 때 초시계가 필요하다. 옛날처럼 회중시계 여기다 넣고 이거 갖고 했더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친구인 그 유명한 루이 까르체한테 나 손목시계 좀 만들어줘 해가지고, 친구인 까르체가 시계 만드는 그 칼체 시계, 그 까르티에입니다. 까르티에가 자기 친구의 비행 실험을 돕기 위해서 만든 게 인류 최초의 손목시계고요. 그래서 지금도 까르티에의 최상류 모델 이름은 산토스 듀몽입니다. 그 듀몽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럴 정도로 유럽하고 남미 사람들한테는 듀몽이 잘 알려져 있고요. 거기에 비하면 라이트 형제는 한참 뒤였는데, 오로지 항공산업, 우주산업을 제패하고 싶은 미국 사람들이 가짜로 억지로 만든 사람이 라이트 형제다. 유럽이나 중남미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12월 17일이 그 라이트 형제가 주장하기에 1903년 12월 17일 자기네들이 12초 동안 30m를 날렸다 하는 인류 최초의 비행을 성공했다고 강조한 날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아까 시작할 때 제가 퀴즈를 하나 드렸잖아요. 저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 말고는 목적도 다르고 채공 시간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묶는 이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2008년에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들이 2008년부터 마구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NFT, 요새는 NFT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스마트 컨트랙트, 이런 것들을 다 묶는 이름이 있을까요? 어쩌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하나의 공통점 말고는 하나로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초창기니까 우리가 그걸 같이 묶어서 뭐 여러 가지 책이나 방송에서 같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마치 드론하고 글라이더를 같다고 보는 거랑 같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성해서 보면 저런 그림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블록체인 기반의 여러 가지 물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없듯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여러 것들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그러면 비트코인도 서로 지금부터 쪼개서 생각하는 것이 낫겠다. 함부로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면 혼란이 생기겠다 하는 이야기를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날렸다고 주장하는 12월 17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